안녕하세요. 무명의 지근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워킹 홀리데이 관련 마지막 컨텐츠이자 워킹 홀리데이 그랜드슬램의 종착역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생활기입니다. 비록 영상 없이 사진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 시절 워홀러의 감성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했던 쇼군에서 취업 비자를 마다하고 결국 뉴질랜드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 9개월하고 11일 만에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미래를 조금만 엿볼 수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의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종 영주권을 받고 싶은 나라는 호주였으니까요. 만약 캐나다에 더 남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더 후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후회도 아쉬움도 미련도 남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며 2010년 4월 11일 함께 캐나다에서 동거동락을 했던 친동생 커플과 현지 시간 2010년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클랜드에 도착하고 나서는 캐나다 밴쿠버 때와는 다르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희 셋이 살 집을 구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동생이 밴쿠버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던 선교사 때문이었는데 그분이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오클랜드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 집 1층을 렌트를 주고 있었는데 한동안 렌트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에게 저렴하게 렌트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렌트했던 집입니다. 방 2개에 화장실 그리고 웬만한 살림살이는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 집에 한 달하고 9일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렌트비 대비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집이었는데 다운타운 외곽이어서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다운타운에서 일을 구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시티까지 거의 40분에서 50분이나 걸리는 이동시간 때문에 교통비 대비 차라리 비싸지만 다운타운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집이긴 했습니다. 정말 렌트비가 시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1층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불편했던 건 세탁 시에 2층 집주인님 댁에 세탁실을 이용해야 했어요. 그것 말고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당시 다운타운의 퀸스트리트에 위치하던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으로 2014년 3월 27일부로 청산을 이전을 했습니다. 대사관은 IRD 신청을 위해 방문했는데 IRD는 뉴질랜드의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일련의 번호로 호주의 텍스 파일 넘버, 캐나다 CN 넘버와 동일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까지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당시는 AA 센터나 우체국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고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영어 공증이 필요해서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을 통해 공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처음에 살던 선교사네 집이 있는 동네의 풍경입니다. 집 근처로 봤을 때는 작은 동네이긴 했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동네였고 걸어서 도보 10분 거리에 바닷가도 있어서 좋았지만 역시 급행버스를 타야지만 다운타운까지 40분에서 50분 만에 올 수 있는 정도의 외곽이라 일자리가 많은 다운타운에서 일하게 된 저희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일하러 가는데 2시간이나 허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교통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선교사의 집이 있던 곳은 노스쇼어의 지역으로 한인 이민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클랜드 노스쇼어에서 가장 큰 쇼핑몰 알바니 웨스트필드입니다. 쇼핑몰은 불과 2층 구조이지만 상당히 넓어서 영화관을 비롯 은행, 약국, 레스토랑, 옷가게, 대형마트, 커피숍 등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비슷한 창고 형식의 대형마트 파킨세이브입니다. 다운타운의 페리터미널입니다. 타국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셀폰으로 당시 구입한 프리페이드 폰은 보다폰이었고 기계값을 포함한 심카드까지 뉴질랜드 달러 120불에 개통하였습니다. 전화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월 20불의 충전으로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았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고라이더라는 교통카드입니다. 현재는 AT호비라는 교통카드를 대표로 사용하고 있네요. 2주 만에 받아본 IRD 넘버입니다.
이 표는 7일간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정기권으로 교통카드 1개월권 사용이 종료된 후 다운타운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출퇴근 시 사용했습니다. 오클랜드 다운타운에서 살았던 두 번째 플랫하우스로 3개월하고 19일간 살았던 하바드 아파트의 짧은 추억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하나가 있는 아파트이긴 했지만 제가 쓰던 방은 침대 매트리스 1개로 꽉 차는 방으로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생활했던 주거 환경과 비용으로 비교하면 정말 말이 안 되게 작은 방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저는 아늑하고 나름 좋아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생 커플과는 캐나다부터 뉴질랜드까지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따로 살아보기로 하고 저 혼자 살 플랫을 구하였습니다. 201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었을 때는 남아공 월드컵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기가 있을 때면 응원도 했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동생들과의 몇 안 되는 사진입니다. 52년 만에 원정에서 이룩한 첫 16강 진출. 시차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 시간이 애매하여 제대로 응원다운 응원은 하지 못했지만 잠시나마 열기 가득한 시기였네요. 승민아, 잘 지내고 있니?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처음으로 일했던 다운타운의 일식당 스시팩토리입니다. 고용주는 한국인 이민자 부부셨고 대체로 가격대가 비싼 편이긴 했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당시 주방장님께서 이전 일본 주방장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데리야끼 소스나 일에 임하시는 자세나 태도는 거의 장인이시라 존경하고 싶은 주방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가게에서 가장 편한 분이 되어주셨네요. 다만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사모님, 항상 존대를 해주셨고 일 그만두고 나서는 공짜로 밥도 주셨는데 빈말이 아니라면서 언제든 공짜로 밥 줄 테니 놀러오라고 하셨던 말씀은 지금도 감동입니다. 아쉽게도 일을 빨리 찾는 바람에 바쁜 관계로 다신 찾아뵙지 못했지만 사실 다른 이유도 있긴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2010년 당시 레스토랑의 홀 직원은 100% 일본인이었고 주방 쪽은 100%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했던 한국 동생들은 착하고 좋았지만 솔직히 홀은 일을 못하는 일본 친구들이 몇몇긴 했습니다. 왠지 꾀를 부리며 일을 한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안 되긴 했었지만 그런 이유로 사실 저는 그만둘 때 일본인 스태프들에게는 그만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쉬움에 주방장님이 말하시는 바람에 그만두는 당일에 다 알게 되었고 그 후 유니폼 반납하러 찾았던 가게에서 주방장님이 대신 건네주셨던 메모를 받고 나서는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 메모는 엘이라고 하는 일본인 스텝이 저에게 쓴 메모였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함께 일하는 동안 일하기 편했다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맛있는 쿠키 하나도 남겨주었더라고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언제나 장난기 가득한 귀여운 막내 여동생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 미안한 마음 전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네요. 사모님을 비롯하여 주방장님, 성민이, 림도, 효림이, 승은이, 교코상, 에리짱, 마이짱 그리고 그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사장님까지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았던 다운타운의 플랫하우스 키위 아파트입니다. 다운타운으로 어렵게 이사를 하고 가는 날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던 곳으로 바로 직전에 살던 하바드 아파트의 집주인 커플이 세 번째로 렌트한 집이었는데 집주인이 저를 잘 봐서 그런지 첫 입주자로 기회를 주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 아파트 플랫보다 20불을 더 줘서 그런지 저에겐 거의 호텔급 수준이라 아주 편하고 좋았습니다. 방에 창문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오클랜드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일했던 다운타운의 한식당 곱창 전문점 안에서 아파트가 가까워서 좋기도 했지만 새벽에 일이 끝나는 관계로 함께 살았던 동생들과의 추억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동생들이 워낙 착하고 좋아서 항상 챙김을 받느라 늘 고마웠습니다. 윤미, 여진, 유미야 고마워서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잠깐 같이 살았지만 동윤, 명인이도 땡큐. 키위 아파트 바로 앞거리는 퀸스트리트로 오클랜드의 메인 스트리트인데 거의 끝자락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운타운에서 한인 식당들이 가장 밀집한 동네였습니다. 집 근처 마이어스 공원입니다. 다운타운의 중심 아오테아 광장입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 많아 다양한 이벤트 행사는 물론 오픈 마켓도 열려 볼거리가 많습니다.
오클랜드 시 공립도서관인데 일했던 곱창 전문점 안 바로 앞이라 일찍 출근해서 도서관에서 있을 때가 많았지만 공부를 하러 온 적은 없네요. 뉴질랜드의 대형마트 중 하나이자 24시간 365일 운영하던 카운트다운인데 지점마다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는 곳에서 멀어서 자주는 못 왔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장보러 왔던 곳입니다. 주로 한국에서보다 매우 저렴한 소고기를 사러 자주 왔습니다. 그린 홍합 요리로 유명한 다운타운의 옥시덴탈 벨기에 레스토랑입니다. 뉴질랜드는 그린 홍합이 유명하니 여유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1800년대 식민지 시절부터 조성된 알버트 공원입니다. 잠깐 투잡으로 일했던 한식당 롤브네가 있던 건물입니다. 첫날부터 일하는 게 마음에 드셨는지 풀타임으로 일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취업비자 받을 생각은 없는지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해주셨는데 사정이 있어 딱 20일간만 일을 했고 일을 그만두고 함께 일했던 삼촌이나 직원분들이 제가 일했던 곳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많이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가게에 밥 먹으러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공짜 밥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민망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첫 번째 선교사집에서 나와 집을 구하지 못했던 동생 커플은 한동안 호텔 장기 투숙 렌트를 하였고 세탁과 취사 말고는 사는데 불편함은 없었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큰 불편함이 되어 작은 아파트를 렌트하였고 그래서 집들이도 했습니다. 약 190m 높이의 언덕과 2만 년 전 마지막 폭발로 생겨난 분화구가 있는 곳으로 현지 사람들은 에덴의 동산으로 불리고 있는 마운트 이든입니다. 오클랜드에 왔다면 한 번쯤 꼭 가볼 정도로 유명한 곳이니 확 트인 오클랜드 다운타운의 전경을 보고 싶으시다면 와보세요.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 중심부에 위치한 도심 속의 넓은 공원 오클랜드 도메인입니다. 진짜 넓어서 볼거리도 많고 힐링할 수 있어 좋아요. 오클랜드 도메인 내에 있는 박물관으로 뉴질랜드에 관한 역사와 문화 등 방대한 자료가 전시된 곳입니다. 기부금 명목에 입장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다만 일반 여행객은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운타운 시내 중심에서 1km 정도 떨어진 파넬 뉴마켓이란 곳으로 흡사 유럽풍의 거리와 닮아 있어서 오클랜드 젊음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닥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목적을 두고 찾아오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오게 된 도브마이어 로빈슨 파크의 추모비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군인을 추모하며 오클랜드시와 한국의 기관 몇몇의 독지가 분들에 의해 건립된 추모비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군인은 총 5,144명으로 44명의 전사자와 112명의 부상자, 1명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신 뉴질랜드 참전 용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함을 전하고 싶네요. 1930년대 뉴질랜드의 초석을 다진 초대 수상 마이클 조셉 세비지를 기리기 위해 만든 공원으로 그곳에 세워진 기념비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는 영국인들이 뉴질랜드에 이주하면서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오클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바닷가이자 최고의 부천으로 알려진 미션베이입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마무리하며 다운타운에서부터 걸어갔었고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일했던 동생들과 함께했던 여행지 피아비치입니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에 위치한 곳으로 뉴질랜드의 여류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제인 캠피온의 영화 피아노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피아비치 다녀오는 길에 들렀던 코너월 파크 원트리힐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국 귀국을 앞두고 2주간 무작정 쉬고 있던 차에 홀로 떠났던 여행지 데번포트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는 페리 탈 일도 좀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네요. 방대한 사진으로 아주 짧게 줄였지만 그때 그 시절의 데번포트를 감상해 보시죠.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로 마지막으로 일했던 다운타운의 한인곱창점 안에서 일했던 추억의 사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비싸서 거의 먹지 못했던 소곱창,
돼지 막창을 원없이 손질했고 평생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을 공짜로 먹기도 했지만 형처럼 대해주셨던 사장님 승규형, 내 부모님처럼 살갑게 대해주셨던 이모님과 어르신, 그리고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울타리, 혜진이, 종석, 현복, 현아, 수진이까지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2011년 3월 21일 약 11개월간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생활을 마무리하며 떠나는 날, 아침 일찍 나선 공항 가는 길에 울타니와 지금의 재수씨가 함께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친동생은 당시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동생 집에서 짧은 인사로 대신했네요. 당시 동생은 운 좋게 취업 비자를 받았고 재수씨는 학생 비자를 받아 뉴질랜드 생활을 더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뉴질랜드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뉴질랜드의 워킹 홀리데이 생활은 실수와 후회 투성인 나날들의 연속이었고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들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쌓은 소중한 추억과 사람들, 그리고 뉴질랜드 대자연 앞에서 그저 작은 존재였던 저는 누군가에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호주 시드니를 거쳐 일본 도쿄, 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까지 당시 제 나이 만 30세로 갈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워킹 홀리데이를 체결한 유일했던 4개의 날을 다 가볼 수 있었던 건 너무나 큰 행운이었고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무언가 욕심을 부려 얻으려 했던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 분들이 타국 생활을 하고자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쩌면 한국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경험이긴 하지만 한 가지 자신있게 드리는 팁이자 당연한 건 바로 언어의 마스터입니다. 어느 정도 그 나라에 대한 언어를 마스터하고 가신다면 분명 제가 경험했던 추억들보다 훨씬 깊고 진한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 부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워홀러 분들이 좋은 경험과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두서없이 사진으로만 만든 컨텐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제 채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